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BS와 보도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뉴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앞서 보신 대로 지금 모든 언론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뉴스가 가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뉴스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뉴스를 탑뉴스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만은 뭔가 달랐습니다. KBS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뉴스 보도는 했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뉴스를 탑에 건 게 아니라 무슨 뉴스를 탑에 걸었냐? 바로 부정선거를 탑뉴스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KBS 9시 뉴스에서요. 자, 어떻게 뉴스가 시작을 하는지 KBS 뉴스의 첫 시작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9시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부터 선거 개표 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 표 한 표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자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이나 개표 관련 시비를 원천 차단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KBS 앵커가 첫 시작과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뉴스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뉴스를 톱으로 걸 때 KBS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뉴스를 톱으로 건 것입니다. 야, 이거 저는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KBS의 이런 보도가 이 한 꼭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부정선거를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보셨겠지만 KBS가 이렇게 내년 총선부터 수작업 개표 추가 도입 검토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부정선거, 선거 부정 의혹 시비, 과거 사례는 이러고 2개 보도했고요. 더 나아가서 전자개표 왜 시비 끊이지 않나 3개 보도했고요. 더 나아가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수개표, 전자개표는 해킹에 위험하다라고 4개까지 보도를 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주장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KBS가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네, KBS가 한 꼭지만이 아니라 4개에 걸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것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KBS가 진짜 정상화되고 있구나. KBS가 진짜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어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KBS가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이 어떡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KBS가 내년 총선부터 수작업 개표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톱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걸 보도를 했느냐? 바로 과거 사례를 보도한 거예요. 과거 사례. 이 과거 사례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 총선. 네? 실제적으로 지난번 총선에 있었던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례들을 KBS가 조목조목 짚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목조목 짚는 과정 속에서 실제 우리가 했던 모든 과정들을 KBS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몰랐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며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보도를 해주지 않았는데 KBS가 과거 사례를 일일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네? 우리끼리만 알았던 그 내용들을 몰랐던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보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았던 그 내용들을 몰랐던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보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 해드렸어요. 내년 총선부터 모두 수개표로 확인한다라는 한국경제의 보도를 보여드리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보도를 저한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준PD 팩트체크 좀 해달라라고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수개표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수검표라고요. 자, 왜냐? 이렇기 때문이죠. 전자개표기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검사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수개표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전자개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자개표기. 왜냐?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국정원에
조사를 통해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썼습니까? 아직까지도 선관위는 전자개표를 고집하고 있으며 그 전자개표기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100% 수개표가 아니다. 뭐라는 겁니까? 수검표라는 겁니다. 물론 수검표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나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관계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어야죠. 진짜와 아닌 건 확실하게 그어야죠. 네, 수개표가 아니라 수검표라는 얘기고, 수검표인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아직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검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자개표기라는 거예요. 전자개표기. 그런데 어제 KBS가 이 전자개표기 관련돼가지고 문제를 제시하더라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자개표 왜 10이 끊이지 않나 보면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준 겁니다. 자, KBS 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와 관련돼서 KBS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실제 KBS 보도를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개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작업 개표 추가를 검토하기로 한 건 전자개표 과정에서 해킹이나 기계 오작동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가상의 해커가 된 국정원은 사전투표 여부를 바꾸거나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연결해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 5자리 숫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가 실제 상황에서의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전자장치의 오작동 가능성도 항상 제기됐던 일입니다. 오작동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사용이 많은 미국에서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관계없이 발견된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해야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연구비를 투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쳐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투 개표 과정과 별개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해킹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유관 기관들이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뭐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 우파 유튜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그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지금 KBS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러난 전자개표기의 해킹 위험 사례들, 심지어 뭐까지 들고 있습니까? 미국의 사례까지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 전자개표기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 KBS가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해준 겁니다. 뭐 더 말할 게 없잖아요. 더 말할 게. 우리가 그동안 전자개표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그 내용들을 KBS가 이 1분 41초라는 내용 안에서 모두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보고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전자개표기와 관련돼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예시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예시를 들었냐? 보시는 것처럼 독일, 프랑스 선진국도 수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전자개표는 해킹에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KBS가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선거법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선거법 63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꺼내 개표 참관인에게 전달을 하고 큰 소리로 득표자를 호명을 하고 2명 이상이 득표자를 기록한다라는 프랑스 선거법을 예시로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의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린 예시까지 들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타이완 사례도 들었습니다. 대만 사례와 관련돼가지고 중국계의 무료로 2019년부터 수개표를 도입했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KBS가 예시를 다 들어준 거예요.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어제 이 4꼭지에 걸쳐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KBS가 보도한 이 내용들이 특히 전자개표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되었고 그 내용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모두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허황된 내용이 아니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이었다. 라는 것을 KBS 언론 보도로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발작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하태경이 있었죠.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 부정선거는 없다. 짜고 칠 수가 없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KBS라는 언론을 통해서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허황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객관된 증거가 있고 논리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KBS의 어제 저 넷꼭지 보도로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더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자개표기 없애라.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KBS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너무 노력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정말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 저는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외쳤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정상화. 정상화. 정말 많은 정상화 중에서도 언론 정상화가 있었고 그 언론 정상화 중에서도 우리는 KBS 정상화를 외쳐왔었습니다.